안녕하세요. DJ 하늘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가정주부인데요. 사업하는 남편과 결혼하고 제가 30대 중후반일 때 무렵 유산을 계속 반복하던 찰나였어요. 그때 당시에 임신 14주 차였는데요. 화장실을 갈 때마다 이상한 조짐이 보이더니 결국 병원까지 입원하게 됐습니다. 임신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음파상 아기집 주변이 대체로 매끈하고 깨끗해야 하는데 제 초음파에는 아기집 주변에 검은 기운이 보이더라고요. 결국 10일 정도 입원을 했는데 그게 또 동네에 소문이 났나 봐요. 남편과 함께 퇴원수속을 밟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동네 어르신과 마주치고 말았어요. 저와 몇십 년을 이 동네에서 동거동락한 거의 친척 같은 분이셨죠. 이분이 제가 입원한 소식을 들었는지 저를 보자마자 이러시더라고요. 병원에서 뭐래? 응? 얼굴이 또 왜 그래? 설마 또 유산인 거냐? 아이고, 곧 아이 엄마 될 사람이 몸이 이렇게 약하면 어떡해. 잔데 앉지 말고 몸 항상 따뜻하게 하고 있어라. 저랑 오래 본 동네 어르신이 이러니까 눈물이 절로 나왔죠. 저도 모르게 아이처럼 울어버리니 동네 어르신이 부모님처럼 꼭 안아주셨습니다. 몇 분이 지나고 나서야 제가 감정을 겨우 추스리고 어르신께 말씀드렸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이렇게 계속 유산하고 싶지 않은데 뜻대로 되지를 않네요. 어쩜 좋을까요? 그 어떤 방법을 써도 해결되지를 않아요. 이렇게 대꾸했더니 동네 어르신께서 손목시계를 보시더니 급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봐라. 너도 알다시피 내가 집이 여기서 코앞에 있지 않니? 너한테 줄 게 있으니까 5분만 있어봐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니 제 대답은 듣지도 않고 막 달려가시는 거예요. 몇 분 뒤에 숨을 헐떡대시면서 비닐봉지에 든 무언가를 주셨어요. 비닐봉지 안을 보니 요리된 흑염소랑 장어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란 얼굴로 쳐다보니까 동네 어르신께서 이러셨어요. 임신에는 따뜻한 음식이 좋다고 하더라. 흑염소랑 장어가 여자한테 좋다고 하니까 한번 먹어봐라. 동네 어르신께 정말 감사드린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갔죠. 그분만 저한테 막 선물을 주시면서 신경 써주신 게 아니었어요. 다른 동네 어르신들도 제법 가격대가 있는 선물을 주시면서 제 건강을 항상 확인하셨는데요. 세상에 이런 이웃이 다 어디 있냐 하실 수도 있는데 동네가 워낙 작고 제가 그 동네 토박이라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게다가 제가 길거리에서 엉엉 울고 동네 어르신 품에 안겨있다는 소문이 쫙 퍼졌나 봐요. 안 그래도 잘해주시는 이웃분들이 줄을 서서 잘해주시려고 하더라고요. 동네 어르신들이 그럴 때마다 항상 미소 지으며 이런 식으로 인사를 드렸는데요. 아이고, 감사드려요. 세상에 이런 걸 다 주셨네. 너무 비싼 거 주시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는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어르신들 드세요. 그렇게 몇 달 동안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얘기하고 웃으며 넘겼지만 속은 골마 있었죠. 이번에만큼은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초음파를 보고 예정일을 받은 다음 정확히 일주일 뒤에 유산 판정을 받았어요. 계속된 유산에 병원에서도 임신을 중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너무 슬펐습니다. 5주 차인데 입덧이 없고 컨디션 짱짱해서 좋아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안 좋은 일인 줄도 모르고 좋아한 제 자신이 우습더라고요. 혼자 있으면 제 뱃속에서 사라진 애들이 자꾸만 떠올라서 일부러 집안일에 더 매진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정신없이 대청소를 해온 거죠. 그 당시에는 어찌나 청소에 집착을 했던지 집안 어디를 봐도 먼지 한 톨이 보이지 않았어요. 매일 락스 뿌리고 탈취제 뿌리고 이곳저곳 박박 닦아대는데
먼지가 쌓이겠어요. 그러다가 주부습진도 걸리고 발에 무좀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끊임없이 움직이는 걸 멈출 수 없었는데요. 그렇게 우울해하던 와중 어느 날 노크 소리가 똑똑 들리는 거예요. 그날도 집에서 허튼 생각 안 하려고 정신없이 설거지를 하고 있어서 바로 나가기 힘들었어요. 일단 고무장갑을 벗으면서 네, 누구세요? 크게 소리 질렀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서둘러 나가보니 밖에 아무도 없었고 발밑에 웬 상자가 놓여져 있었어요. 상자 안을 들춰보니 남자 아기가 포대기에 싸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 품속에 쪽지가 끼워져 있었고요. 쪽지를 펼쳐보니 아기 이름과 생일, 개월수, 혈액형이 써져 있는 거예요. 어차피 병원에서도 더 이상 임신하면 어렵다고 했는데 하늘에서 내려준 애인가 싶었어요. 혹시나 해서 112에 전화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해봤는데요. 네, 거기 경찰서죠?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나와봤는데 집 문 앞에 웬 애기가 놓여있더라고요. 혹시 실종신고 들어온 거 있을까요? 경찰 말로는 실종신고도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졌어요. 눈, 코, 입이 꼭 초음파에서 보았던 제 아이 같았거든요. 경찰들이 출동해서 아이를 보러 왔길래 솔직하게 제 심정을 얘기하기도 했어요. 저 만약에 이 아이가 실종신고도 안 되어 있고 부모도 못 찾으면 제가 키우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제가 오랫동안 계속 애를 가지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있거든요. 경찰들이 딱 봐도 엎둥이 같고 그래 주시면 감사하다고 하길래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마음 아프게 이런 말씀도 해주시더라고요. 일단 그쪽은 저희 관할이 아니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기 이름과 생일, 개월수, 혈액형 좀 알려주세요. 저희가 조사하는 동안 아이를 보호하고 계실 수 있나요? 보호자분이 나타나면 사모님께서 키울 수 없다는 점도 꼭 알아주세요. 경찰분이 전하는 마지막 당부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이의 인적 사항을 쭉 알려줬는데요. 경찰이 그걸 쭉 받아 적고선 이만 가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아기를 돌보게 됐는데요. 당연히 저희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서는 집안에 애가 있는 걸 보고 당황스러워했죠. 누구였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쭉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제 속마음을 이런 식으로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만약에 경찰들이 입양해도 괜찮다고 하면 난 이 애를 입양해서 키우고 싶은데 안 될까? 더 이상 임신하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었는데 애가 딱 나한테 온 걸 보니 하늘에서 내려준 애인 것 같아.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절 늘 안쓰럽게 보던 남편이 이리 허락해줬어요. 차라리 잘 됐네. 계속된 유산 때문에 우울해하던 게 보였거든. 애 못 낳으면 우리끼리 살자. 아님 입양이라도 하자고 했는데 이건 운명이다. 제게 입양도 괜찮을 것 같다고 입에 달고 살던 남편이라 예상한 답변이었어요. 게다가 경찰 쪽에서도 출생신고가 아예 안 되어 있는 애고 제가 입양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 집 대문 앞에 놓여진 엎둥이를 입양 신청하러 갔는데요. 경찰들 말대로 애를 버리고 간 엄마가 애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나 봐요. 쪽지에 적힌 이름, 출생일을 살펴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애기 이름이 워낙 특이해서 그 나이 때 동명이인도 없었거든요. 사실 이름이 너무 독특해서 이름을 바꿀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애를 버리고 간 엄마라고 해도 사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이를 잃어본 경험이 있기에 엄마가 나중에라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기 이름을 바꾸지 않은 채 입양 절차를 밟아서 저희 부부 호적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정말 아이를 위해 별짓을 다 한 것 같아요. 공부방, 학습지부터 시작해서 학원, 과외는 기본이죠. 그것도 모자라 애들 엄마가 다 하는 것 같은 태권도 학원, 피아노 학원, 웅변 학원까지
전부 다 시킨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아들이 공부에는 흥미가 없는지 뭘 가르쳐놔도 시큰둥하더라고요. 학원에 가는 것보다 애들이랑 뛰어놀거나 청소년기에 들어서는 게임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렇게 우리 아들을 저희 집 식구로 들인 지 몇십 년이 흘렀을까요? 전 그동안 우리 아들을 친자식처럼 키웠어요. 비록 업둥이라는 사실은 말하지 못했지만 성인이 되면 말할 생각이었죠. 우리 아들이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어떻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고민이 됐지만 우리 아들은 아주 해맑았어요. 아들 녀석이 도대체 뭘 했길래 그렇게 해맑았냐고요? 아들 녀석이 중학교에 다닐 때 시험 성적표가 나오는 날이었는데요. 제 예상대로 낮은 성적을 받았더라고요. 예상했던 결과였어요. 아들 녀석의 틈만 나면 핸드폰 하지, 게임하지, 친구들이랑 노래방에 갔거든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데 성적이 잘 나오는 게 이상하잖아요. 아들 녀석한테 공부 말고 뭘 시켜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아들 녀석이 제 눈치를 보고 있나 봐요. 공부도 못하는 녀석이 저한테 이런 소리를 해댔죠. 엄마, 이번 시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실수한 거야. 다음에는 이 정도는 아닐 테니까 걱정하지 마. 조금씩 공부해서 성적 올릴 거거든. 조금만 기다려. 고등학교 가서는 바로 공부에 집중할 테니까. 의사 돼서 엄마 호강시켜줄게. 이 말을 듣고 어찌나 웃음이 나오던지요. 아들 성적으로 의대는 무리라고 생각했지만 아직 어리니까 굳이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꿈은 나중에도 또 바뀌는 거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아들이 고등학교 들어서더니 공부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도 밤늦게 들어오길래 전화를 했더니 아들 녀석 목소리가 개미만해졌어요. 무슨 말하는지 잘 안 들려서 어디냐고 몇 번이나 물어봤는데 몇 분 뒤에 아들놈이 이런 말을 하는 거 있죠. 나 방금까지 독서실이었어. 시끄럽게 하면 쫓겨난단 말이야. 나 이제 독서실도 매일 다니면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다 집에 갈 거야. 친구들이랑 맨날 가던 노래방도 끊고 핸드폰까지 없애버릴 거라고. 아들 녀석이 말로만 그렇게 하겠다고 자신하고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하는 거예요. 저한테 아주 당당하게 핸드폰 없앴다고 하더니 학교 끝나자마자 매일 독서실에 갔죠. 핸드폰과 게임이 없으면 심심해하던 녀석이 한순간에 변하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갑자기 모범생처럼 변한 게 얼마나 갈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오래 갔어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 걸쳐 시간이 점점 흐르더니 저희 아들이 전교 90등에서 전교 1등까지 입성하게 된 거예요. 우리 아들이 진짜로 의대에 들어가자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들이 고3 겨울방학을 맞이한 날에 케이크를 구매했습니다. 아들을 앉혀놓은 다음 케이크에 초를 붙이고 축하 노래를 불러줬죠. 아들, 의대 입학 축하해. 얼른 초 불어. 그동안 고생 많았어. 우리 아들이 진짜로 의사 돼서 엄마 호강시켜줄지 몰랐네. 아들이 제가 사온 케이크에 초를 불자마자 막 박수를 쳐줬어요. 제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아닌데도 어찌나 예쁘던지요. 단순히 의대에 가서 예쁜 게 아니었어요. 마음으로 낳은 제 아들이라 대학에 아예 못 갔어도 참 예뻤을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예쁘고 보기만 해도 소중한 제 아들이 다른 곳도 아닌 의대에 갔는데 오죽했겠어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어르신들마다 저희 아들 자랑을 했죠. 아이고 어르신, 저희 세미가 의대에 들어갔어요. 들으셨어요? 삼촌, 우리 아들이 의대에 들어갔다니까. 만나면 칭찬 좀 해줘. 이런 식으로 동네에 막 소문을 냈어요. 덕분에 만나는 동네 사람들마다 저희 아들 얘기를 했고 모든 동네 사람들이 축하해 줬는데요. 특히 제가 몇십 년 전에 유산으로 마음고생한 걸 아시는 분들이 해준 말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아이고, 네가 활짝 웃는 거 보니까 내가 다 마음이 기쁘다. 기쁜데 왜 눈물이 나는지 몰라. 아휴, 이제 네 행복을 찾은 것 같네. 네가 너무 열심히 살고 아이를 간절하게 바라니까
그렇게 착하고 똑똑한 아이를 하늘에서 내려줬나 봐. 분명히 기뻐서 막 웃고 있었는데 어르신의 그런 말씀에 또 아이같이 울고 말았어요. 저랑 어린 시절을 보낸 어르신들만 아니면 제가 이렇게 마음 약하고 눈물이 많은 사람인지 몰랐을 거예요. 동네 사람들 중에서 저희 집안 식구들을 시기하거나 뒷담화하는 사람이 없어서 속 시원하게 제 감정을 표현했던 거였는데요. 그런데 그러지 말았어야 했나 봐요. 아들이 의대에 간 것만으로도 어안이 벙벙했는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거든요. 아들이 사고를 쳤냐고요?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아들놈이 사고를 치는 게 더 나을 만한 일이었어요. 그날은 제가 대문 앞에 뭘 흘려서 청소하고 있었던 때였는데요. 갑자기 저 멀리서 누군가 제 쪽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전 당연히 이웃집 사람이겠거니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이런 식으로 말을 걸어왔어요. 혹시 이 집 사는 분이세요? 우리 샘이 어머님 분 되시나 해서요. 우리 샘이라니? 뭔가 쎄한 기분이 들었지만 일단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다고 했죠. 그 여자는 아무리 봐도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었고 저랑 같은 나이대로 보였어요. 무슨 일로 이렇게 말을 걸었으려나 추측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쌤이 친모예요. 제가 사는 게 너무 어려워서 애를 여기에 두고 갔는데 데려다가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제 아들 걱정될 때마다 몰래 지켜봤었거든요. 쌤이 다른 이름으로 개명하지는 않으셨죠? 갑자기 친모가 찾아오다니. 그것도 몰래 지켜봤다고 했으니 우리 아들이 의대 간 것도 알지 않을까 싶었어요. 돈을 달라고 하거나 아들을 달라고 할까봐 경계가 됐죠. 상황 파악을 하려고 머리를 빠르게 굴리고 있다가 친모가 한 말에 천천히 열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뭐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 왜 이 여자는 저한테 애 맡겨놓은 사람처럼 얘기하는 걸까요? 그 순간 제가 욱한 얼굴로 친모에게 말로 쏘아대기 시작했어요. 뭐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아들이 걱정돼서 몰래 지켜봤었다고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버려놓고 갑자기 찾아온 목적이 뭐냐고요? 남의 집 앞에 애를 두고 갔으면 적어도 얼굴을 붉히거나 창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친모는 아주 당당하게 얼굴 들이밀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저 해코지 하려고 찾아온 거 아니에요. 저희 아들 의대에 들어갔다면서요. 너무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서 그랬어요. 사실 보유거나 맡기려고 했는데 이쪽 집안 식구들이 계속 애가 안 들어선다는 소문이 돌더라고요. 집도 잘 사는 것 같아 보이고 애는 갖고 싶어하는 눈치길래 우리 세미를 맡긴 거예요. 선생님이라면 우리 세미를 잘 키워줄 줄 알았어요. 이 은혜는 어떻게든 제가 꼭 갚을게요. 그러면서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어딘가 쎄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애를 버리고 간 사람을 어떻게 믿겠어요? 애를 맡겼다, 잘 키워줬다는 말을 하는 걸 보아하니 우리 아들을 데려가서 이득을 보려는 건 아닌가 싶어 단호하게 이야기해뒀어요. 됐으니까 그냥 가세요. 애 버려놓고 이제 와서 뭐 하는 짓이에요? 우리 아들이 평생 제 손에서 커왔는데 친모라고 넙죽 그쪽으로 갈 것 같아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피가 그렇게 물보다 진하지만은 않아요. 제가 이런 식으로 역정을 냈는데 이 여자가 끝까지 이런 소리를 해대는 거예요. 그쪽이 우리 아들이 아닌데 우리 아들 마음을 어떻게 그리 잘 알아요? 직접 얼굴 보고 얘기할 거니까 샘이 좀 불러주세요. 우리 샘이 어디 갔어요? 우리 샘이 좀 보여달라고요. 아들이 마침 집에 없어서 망정이죠. 자꾸만 이러길래 빗자루를 휘두르며 내쫓았어요. 소금까지 뿌리며 이렇게 소리쳐버렸습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우리 애한테 친모라는 소리 하기만 해? 샘이 보호자는 나야. 다시 한 번 더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러자 이 여자가 표정이 싹 바뀌어서는 씩씩대면서 나가는 거예요. 뭐 저런 여자가 다 있었나 싶었고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은혜를 갚는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여자를 그냥 보내면 안 됐었나 봐요. 전 당연히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아들 녀석 눈치를 살피며 현관문 앞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아들 녀석이 왜 거기 서 있냐고 물어보면 괜히 바쁜 척 현관을 청소하고 있었죠.
그러다 남편이 일이 끝나고 돌아왔는지 도어락 누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귓속말을 했죠. 아들 녀석 몰래 할 말이 있으니까 안방으로 가서 이야기 좀 하자. 괜한 소리 하지 말고 조용히 들어와. 다행히 제가 귓속말을 하는 사이에 아들 녀석이 게임에 푹 빠져 있었어요. 수능도 끝나고 대학도 합격했겠다. 그동안 못했던 게임을 하느라 아주 정신이 없더라고요. 덕분에 저희 부부의 티나는 귓속말이 들키지 않았어요. 남편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고 제 뒤를 따라왔는데요.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오자마자 안방문을 잠그고 친모가 찾아온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여보, 당신이 식당으로 출근한 사이에 샘이 친모가 찾아왔어. 샘이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다시 돌려달라는 거야. 게다가 돈까지 주겠다고 하는 거 있지? 지 힘들 때 버려놓고 미친 것 같아. 나한테 아주 애를 맡겨놓은 것처럼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 있지? 남편도 그 말을 듣자마자 안 그래도 눈 큰 양반이 더 커져서 튀어나올 것 같더라고요. 행여나 아들이 들을까봐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물었어요. 뭐라고? 샘이 친모가 찾아왔다고? 샘이가 뭐 물건이야? 지 마음대로 돌려달라고 하게. 우리 아들이 의대 간 거 알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남편이 그 말을 하자마자 내 마리를 정말 조그맣게 외쳤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날 거실에 있던 아들 몰래 얼마나 그 친모 뒷담을 했는지 몰라요. 한참 동안 친모에 대한 열변을 토해내다가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리를 하게 됐어요. 친모가 찾아와서 어떤 말로 아들을 꼬드겨서 상처 입힐지 모르니 차라리 우리가 먼저 말하자. 세미가 입양된 거라고. 그런데 도대체 언제 말하고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 이 말을 입에 올린 순간 남편이 망설이다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샘이 대학교 OT 간다고 하던데 지금 당장 말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말해도 괜찮을까? 아들한테 네가 입양하라고 말하는 순간이 쉽지만은 않잖아요. 아직도 아들이 덜 큰 것 같고 머나먼 나중에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고백해야 하다니 마음이 조급해지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아들 녀석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몇 초 뒤에 안방 문고리가 덜컹덜컹거리며 거칠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문을 잠궈놓고 순간 문이 갑자기 열리는 줄 알았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가 얼른 정신을 차리고 안방문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아들 녀석에게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하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야? 엄마랑 아빠가 기니 할 얘기가 있어서 들어왔는데 문이 잠긴 줄 몰랐네. 문이 고장났나? 이상하다. 제가 거짓말을 못하는 편이라 허둥지둥 안방문을 살피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들 녀석이 황당해하며 이리 대꾸하더라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문이 왜 고장나? 나 내일 대학교 OT라서 그런데 석진이네 집에서 자고 와도 돼? 석진이가 대학 가면 잘 못 볼 텐데 오랜만에 같이 놀재. 이런 상황에서 차마 바로 너 입양하다 할 수 없잖아요. 남편 눈치를 보며 고민하다가 얼떨결에 이렇게 말해버리고 말았어요. 다녀와. 대학 가면 이제 동기들이랑 지내느라 바쁠 텐데 다녀와야지. 석진이네 엄마는 자고 가도 된대? 허락 받은 거야? 아들 녀석이 허락받았다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곧바로 집을 떠나버려서 이야기할 틈이 없었어요. 아들 녀석이 OT 다녀오면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들 녀석이 OT에서 친해진 애들이랑 같이 노느라 정신이 없었죠. 맨날 늦게 들어오고 외박해도 되냐는 전화를 해댔는데요. 한편으론 아들 녀석이 매일 밖에 있으니 친모가 찾아가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게다가 동네도 아니고 대학가 근처나 새로 사귄 대학 동기들 집 근처에서 놀고 있으니까요. 저희 집 근처가 아니니 친모가 아들 녀석이 어디 있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하니 좀 안심이 돼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와 남편은 식당 일에 저는 집안일에 집중하고 있었는데요. 정확히 일주일 뒤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문고리에 쇼핑백이 걸려 있었거든요. 쇼핑백 안을 보니 서류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이게 뭔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입양 취소 신고 서류가 들어있었죠. 거기에 저랑 제 남편 그리고 우리 아들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쪽지가 또 있어서 읽어보니 이런 문구가 적혀 있더라고요. 저 세미 친모입니다. 그때는 갑작스럽게 찾아가서 많이 놀라신 것 같아 이렇게 말씀드려요. 원래는 잘 말씀드린 다음에 정식적으로 알게 된 계좌로 입금해 드리려고 했는데 많이 화나신 것 같더라고요. 남편분이 집 근처에서 식당 일을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카운터에 남편분 이름이랑 같이 계좌번호가 적혀있던 게 있어서 거기에 입금했습니다. 선생님 우편은 뒤져서 이름은 알고 있으니 입금이 잘못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적지 않은 금액일 테니 받아주세요. 샘이 키워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드리는 거고요. 이제는 제가 키울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께서는 입양 취소 신고 서류에 사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걸 본 순간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왠지 그 뒤로 친모가 저희 집을 찾아올 줄 알았어요. 혹시나 아들이 보고 들을까봐 쇼핑백을 든 채로 안방으로 들어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죠. 남편이 손님이 많아서 바쁜지 전화를 엄청 늦게 받았어요. 남편이 전화를 받자마자 무슨 일이냐고 하길래 제가 속사포처럼 말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는데요. 여보, 지금 입금 온 거 없어? 확인해주면 안 돼? 당신 전화를 왜 이렇게 늦게 받아? 손님 때문에 그런 거지. 설마 샘이 친모가 찾아왔거나 그런 건 아니지? 제 말을 듣고 남편이 화들짝 놀라 이리 묻더라고요. 입금 온 거? 당신이 어떻게 알았어? 설마 지금 무슨 일 생긴 거야? 안 그래도 갑자기 거금이 들어와서 누가 보낸 건지 알아보고 있었거든. 그래서 남편한테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남편도 그 말을 듣자마자 열받아 하더니 뭐 그런 것이 다 있냐고 화를 냈죠. 그냥 아들에게 말하자고 얘기 나누고 있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혹시 몰라 얼른 나가보니 아들이 경악할 만한 말들을 해대더라고요. 엄마, 내가 예전에 여기 문 앞에 버려졌었어? 나 입양아야? 어떤 아줌마가 갑자기 집에 들어가려는 나 붙잡더니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자기가 사실 친모라고. 여기 문 앞에 버려놓고 갔다고 말하면서 막 내 이름도 말하고 내가 들어간 의대 얘기도 하는 거 있지. 나한테 막 연락처 알려주면서 이제 옛날처럼 가난하지 않으니까 같이 살지. 엄마가 입양 취소 서류 작성해 줄 거래. 엄마가 돈도 받았다는데 그게 사실이야? 아들 녀석이 이러길래 순간 할 말을 잃고 말았죠. 우리 부부가 아들을 입양한 사실을 이렇게 알리고 싶지는 않았는데 친모가 아들에게 또 상처를 준 거예요. 제가 그런 아들을 꼭 아는 채 다급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네가 성인이 되고 성숙해지면 말을 하려고 했거든. 이제 막 대학생이 됐으니까 말 못했어. 네가 성인이 됐어도 엄마 눈엔 아직 애기 같아서 말하는 걸 자꾸만 미루게 되더라. 미안하다 아들아.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는데요. 아들한테 모진 말을 들을 각오로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아들이 울거나 화를 내지 않고 차분하게 무언가 생각을 해보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말들을 해줬어요. 괜찮아 엄마. 나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써. 내가 엄마였어도 성인이 될 때까지 숨겼을 거야. 그동안 엄마 아빠가 잘해준 거 생각하면 친부모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친모가 아무리 오라고 해도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난 계속 엄마랑 아빠하고 계속 살고 싶어. 아들 녀석이 이렇게 말해줘서 마음을 한시름 났는데요. 동시에 멋대로 아들한테 접근한 것도 모자라 입양한 아들을 폭로한 친모한테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손을 내밀며 단호하게 이야기했는데요. 그 아줌마가 준 연락처 주라. 엄마가 할 말이 있거든. 친모가 단순히 샘이 너랑 다시 지내보려고 이러는 건 아닌 것 같아. 미안한 마음에 접근한 것도 더더욱 아니고 이대로 둬서는 안 될 것 같다. 아들이 제 말을 듣고 연락처를 줘서 거기로 전화를 해봤는데요. 친모가 전화를 받자마자 오목조목 하나씩 따져대기 시작했어요. 나 우리 아들 포기 못하겠고 입양 취소 서류도 안 쓸 거니까 그만하세요. 우리 아들이 당신이랑 연락하고 싶다는 말도 안 했고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했거든요. 저희 아들은 계속 저랑 제 남편이랑 다 같이 살고 싶다고 했으니까 억지로 강요하지 마시라고요.
돈 없고 힘들어서 애 버려놓고 어디서 감히 이런 식으로 접근하려고 하세요? 우리 아들 의대 붙은 거 알고 이러는 거 다 알아요. 이런 식으로 막 뭐라 해댔는데요. 친모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애 내놓으라고 할 줄 알았는데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아주 순순하게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알겠어요. 다시는 세미한테 접근 안 할게요. 대신 입금한 건 돌려주세요. 문자로 계좌번호 남길게요. 친모가 이리 말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리곤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 돈을 다시 돌려주려고 문자를 읽어봤는데 입금자 이름이 남자 같은 거예요. 이 점이 너무 이상해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어봤어요. 쌤이 친모가 돈 돌려달라고 해서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했는데 남자 이름으로 된 계좌번호를 알려주네? 이 사람이 남편인가? 쌤이 성이랑 다르네? 친모라면 성이 김씨여야 하는데 이 사람이 이씨야. 분명 쌤이가 처음 왔을 때 쪽지에 김샘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당신이 식당에서 입금받은 입금자 이름은 뭐였어? 이때 남편이 여자 이름을 말해주더라고요. 뭔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지만 일단은 돌려주면 끝이라고 생각해서 친모가 보낸 계좌로 입금해줬어요. 전 당연히 입금해줬으니 확인하라는 문자까지 보냈는데요. 친모가 끝내 확인했다는 답장을 안 보내줬어요. 분명히 아들 녀석한테 비밀을 털어놓았고 친모랑도 이야기가 끝났고 돈도 돌려줬는데 뭔가 찝찝한 거예요. 그렇게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거실로 나오니 남편 핸드폰 알림이 띠링 하고 울렸어요. 남편은 저보다 먼저 일어나서 양치를 하고 있었나 봐요. 무심코 욕실을 나와 거실 선반에 놓인 핸드폰을 보더니 굳어버리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남편이 제게 이러는 거 있죠? 지금 또 다른 이름으로 돈이 입금됐는데 왜 우리한테 돈을 보냈지? 이것들 우리 통장이 이상한 짓 하는 것 같은데? 쌤이 친모가 한 짓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냐고 따지면서 남편 핸드폰을 달라고 하고 입금자 이름을 살펴봤어요. 쌤이 친모 이름도 아니더라고요. 친부라고 생각하던 남자 이름도 아니었고요. 생판 모르는 제3자 이름으로 입금이 되니 너무 이상했죠. 게다가 제 핸드폰을 보니 모르는 번호로 이런 문자가 와 있었거든요. 돈 입금했으니 우리 아들 돌려주십시오. 아무리 그래도 자식은 친부모가 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번보다 돈을 더 많이 입금했습니다. 금액이 적으면 말씀해 주세요. 원하는 금액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돈을 더 요구한 적도 없잖아요. 이게 무슨 경우인가 싶었는데 친모한테도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자마자 친모가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얼척없게도 이런 말들을 내뱉는 거예요. 방금 입금한 돈 확인하셨나요? 사실 저희 남편이 아들을 못 돌려받았다 거부당했다고 하니까 돈이 적었던 거 아니냐고 따지더라고요. 다시 돈을 보내보자고 제안을 하길래 전 당연히 안 된다고 했거든요. 끝까지 말렸는데 남편이 막무가내로 돈을 보내버리는 바람에 문자 드린 거예요. 번거롭게 해서 죄송하지만 다시 돈 좀 입금해 주세요. 문자로 계좌번호 보내드릴게요. 이번에도 전화가 단번에 끊겨서 바로 문자를 확인해 봤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저번이랑 다른 입금자명과 계좌번호더라고요. 제 사자 이름과 계좌번호가 적혀 있어서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놈들이 자금 세탁을 하나? 오송금은 무조건 돌려주지 말고 의심부터 하라고 하던 게 생각나기도 했고요. 남편도 똑같은 생각을 했는지 이런 식으로 따지더라고요. 이거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지금 무슨 범죄에 휘말린 것 같은데. 식당 문을 열 게 아니라 경찰서부터 가야 할 것 같아. 남편 입에서 그 말이 나오자마자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가자고 했습니다. 씻지도 않고 머리에 까치집이 된 상태로 남편 차에 올라탔죠. 집에서 제일 가까운 경찰서로 들어가자마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막 설명했습니다. 경찰관님, 저희가 사실 몇십 년 전에 업둥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애를 버리고 간 친모가 갑자기 돈을 입금하더니 애를 돌려달라는 거예요. 저희가 거절하니까 돈을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줬더니 또 다른 이름으로 입금을 해댔어요. 지들 멋대로 또 돌려달라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계속 다른 이름으로 된 계좌를 보내더라고요. 이것들이 자금 세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입금하면서 알아낸 4명의 이름을 말했죠.
경찰관들이 제가 하는 말들을 쭉 적어가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막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면서 이야기를 나누더니 저희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모님께서 말씀하신 분들이 밀수로 수배 중인 놈들 같은데요. 다이아몬드를 인형에 숨겨 밀수입하기도 했고 짝퉁 명품이나 한약재, 동물 가죽까지 안 갖다 판 게 없어요. 그렇게 갖다 판 돈을 또 자금 세탁까지 했으니 관세청에서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금제품 수출입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고 하니 꽤 큰 죄니까 협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랑 제 남편은 당연히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하고 증거들을 전부 다 제출했어요. 자동으로 녹음된 통화 내용도 들려드리고 문자도 공개했는데요. 그렇게 몇 시간에 걸쳐 자세한 조사 끝에 진술서를 쓰고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흘렀을까요? 평소처럼 남편 저녁상을 차려주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경찰서에서 온 거길래 받아봤더니 경찰관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모님, 결국 이놈들이 붙잡히고 경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사모님 집을 찾아간 여자가 아드님 친모는 맞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애초부터 질이 안 좋은 여자였다고 해요. 범죄는 물론 몸도 함부로 하는 그런 여자였는데 애가 생기니 잘 사는 집에 버려놓고 간 것 같아요. 뒤늦게 자금 세탁할 일이 생기니 머리를 굴려서 사모님한테 접근한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들의 친모가 정말 기상천외하고 대단한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모자라 경찰관님이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드님의 친모가 금제품 수출입하는 범죄단체에서 꽤 우두머리에 있었나 봐요. 사모님한테 하듯이 말도 안 하고 계좌번호로 입금을 여러 탄 것 같아요.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서 합의금을 주겠다고 하고 계좌번호를 요구한 뒤에 거금을 보냈다고 해요. 그리고 돈을 잘못 보냈다며 돌려달라고 했나 봐요. 그런 식으로 자금 세탁을 한 경우도 있었고 다른 피해자는 액세서리 가게나 기계 부품 같은 곳인데 대량 구매가 가능한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 대량 구매하겠다 문의하고 입금한 뒤 다시 환불하는 식으로 자금 세탁을 해온 거였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자세히 알려줘서 좋긴 하지만 안 그래도 경찰관님이 바쁘신 분들이잖아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경찰관님이 전화 주셔서 왜 이런 설명을 해주시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경찰관님이 이리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바쁘신데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드려서 죄송하네요. 그동안 피해자분들이 오히려 공범 취급을 받으며 경찰 조사를 받았고 여러 피해를 입어왔거든요. 그런데 사모님께서 그런 범인을 잡아버리셔서 사모님께 표창장을 드리게 됐어요. 혹시 시간 내셔서 경찰서 방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얼떨더라고 어안이 벙벙했죠. 순간 제가 상을 받아도 되는 걸까 싶더라고요. 머뭇거리다가 결국 이런 식으로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아니에요. 표창장 같은 건 저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받아야 하는데 제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거절하니까 경찰관님이 청산유수 같은 말로 절 설득하려고 드셨어요. 대단하신 분인데 왜 그러세요? 사모님은 정말 상 받을 만한 분이십니다. 사모님께서 상을 받으시면 이런 비슷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올라갈 거예요. 시민들을 위해 한 번만 받아주세요. 그래서 그 말에 이끌려 결국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말았죠. 아, 네. 그럼 언제 어디로 가면 되는 걸까요? 상만 받으면 되는 거죠? 제가 또 단호하게 나올 수 있었던 게 남편이랑 아들 덕분도 있거든요. 저희 가족이 다 같이 상 받을 수 있을까요? 경찰관님께서 다행히 제 제안을 좋게 받아주시더라고요. 밝은 목소리로 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이죠. 사모님뿐만 아니라 가족분들도 모두 상을 받을 수 있게끔 구성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평일보다는 주말이 나으시겠죠? 토요일 오전 10시쯤에 뵐 수 있을까요? 그렇게 경찰관님과 약속을 잡게 됐는데 그때부터 긴장이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남편이랑 아들한테 표창장을 받게 됐으니 같이 받으러 가자고 말했는데도 저만 떨고 있었어요. 토요일이 될 때까지 매일매일 잠을 설쳤던 것 같아요. 남편이랑 아들은 저랑 다르게 너무 잘 자고 잘 먹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토요일 오전 10시가 되자
저만 잔뜩 상기된 채로 가족들을 이끌고 경찰서를 향하게 됐는데요. 남편이랑 아들이랑 다 같이 서서 경찰들의 환영을 받는데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일만 하던 전업주부가 경찰서에 가서 상을 받고 사진까지 찍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상 받고 사진 찍히고 박수를 받은 것만으로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었는데 그 뒤에 더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후에 경찰관님한테 연락이 와서 받아보니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피해자분들께서 사모님께 감사하다고 선물을 보내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나 주소나 전화번호를 알려드려도 괜찮을까요? 제가 뭘 했다고 선물 받으려고 하는 게 웃기고 민망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적당한 말을 골라내서 말씀드렸죠. 의도적으로 정의롭게 뭘 하려던 건 아니라서요. 제가 더 이상 선물 받거나 칭찬받을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표창장 주신 것만으로도 괜찮으니까 피해자분들한테 선물 거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몇 번이나 괜찮다고 말씀드리며 선물 받은 걸 거절하고 있는데 경찰이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모님, 그게 아니라 사실 피해자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거든요. 그분들이 전부 다 저희 경찰서에 연락해서는 그놈들을 잡아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것도 모자라 사모님 덕분에 우두머리를 잡아서 자금 세탁 단체 자체가 무너져 내렸어요. 경찰이 못한 걸 사모님께서 해내신 겁니다. 저희가 괜히 표창장을 드리는 게 아니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다른 사람도 아닌 경찰이 막 칭찬해 주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경찰분이 이런 말도 해주셨어요. 저희가 이렇게까지 주소랑 연락처 알려달라고 하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피해자분들이 경찰서로 사모님한테 줄 선물을 보내거나 경찰서로 직접 찾아오셨어요. 사모님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연락드린 겁니다. 결국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이 흔들려서 주소를 알려드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선물과 편지를 받게 된 거예요. 그 뒤로 전 동네에서 유명 인사가 됐는데요. 제가 앞에서 이쪽 동네의 토박이라서 동네 어르신들도 다 아는 사이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집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동네 어르신들이 이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세민의 엄마 아냐? 세민의 가족들이 경찰서에서 표창장도 받았다며? 세상에, 경찰들이랑 사진도 찍었다고 하던데 사실이야? 아유, 대단하네. 그 옆에 서 있던 다른 어르신도 끼어들어서는 이런 식으로 첨언을 하셨죠. 그래, 세민의 엄마가 범죄단체를 아예 잡아버렸대. 이렇게 빼빼 말랐어도 웬만한 경찰보다 나아. 사실 나는 세민의 엄마가 뭔가 큰일을 해낼 줄 알았어. 옛날부터 성격이 어찌나 야무진지 몰라. 괜히 세미가 의대에 들어간 게 아니라니까. 동네 어르신들은 물론 이제 막 저희 동네로 이사 온 사람들도 저를 알게 될 정도였으니 말 다 한 거죠. 염치 없고 양심 없는 아들의 친모가 제 인생에서 경악할 만한 기적을 가져다 줬는데요. 우리 남편 식당도 소문이 나서 동네 사람들 만남의 장소가 되어버렸나 봐요. 남편이 손님이 너무 몰려서 일손 좀 도와달라고 하길래 남편 식당으로 가봤거든요. 그런데 손님들이 서 있는 줄이 저 멀리까지 있는 거예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 이게 어찌된 일인지 물어보는데 거기에 동네 어르신들이 전부 다 계시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이리 오라고 손짓을 하셔서 갔더니 허허 웃으시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사온 지 얼마 안 된 양반이 있거든. 이 동네 동호회에서 만난 양반이야. 이 양반이 대량 구매하는 업체를 하고 있는데 세민의 엄마가 잡은 사기꾼들한테 당했나 봐. 내가 그 이야기 듣고 세민의 엄마가 범인 잡았다고 딱 이야기했지. 그랬더니 만나게 해달라고 하더라. 이참에 동호회 사람들이랑 회식도 하려고 세민의 아빠 식당에 온 거야. 그 말을 듣고 어찌나 기분 좋던지요.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자주 오시라고 했어요. 서비스 잔뜩 드리고 잘해드리니까 그날 매출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몰려있으면 맛집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더 몰리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 매출이 너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범죄자를 잡은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동네 사람들한테 잘하고 업둥이까지 잘 키우고 있는 걸 예쁘게 봐주셔서 그런 것 같았죠. 이런 이유로 우리 가족은 장사도 잘 돼서 돈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저희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숨겼다고 꽁에 있는 거 없이 의대에서 잘 적응하고 있어요. 성적도 어쩌나 좋은지 1학년이면 놀 법도 한데 아주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유지하더라고요. 글쎄 아들 녀석 목표가 전액 장학금이래요. 이유를 물어보니 아들이 이리 얘기해줬죠. 이번에 성인이 되면서 내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니 엄마 아빠한테 더 효도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야말로 주워온 자식인데 진짜 자식처럼 잘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엄마. 내가 이제 엄마한테 부담 안 되게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 받으면서 다닐게. 마치 고생한 저를 위해 은혜를 갚겠다는 듯한 아들 녀석의 모습에 크게 감동을 받고 말았어요. 끔찍한 위기를 이겨내고 얻어낸 정말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다 보니 이번 일을 계기로 느낀 게 있습니다. 올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는 어머니의 품 안이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자식이 어머니 품속에서 올 수 없고 기댈 수 없다면 그건 어머니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애를 낳았다고 다 부모고 부모다운 건 아니니까요. 저희 아들도 이런 어머니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하마터면 제 아들을 그런 친모에게 보낼 뻔했다니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면 눈앞이 아찔해집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닌 가족들을 돌보고 있다면 더욱더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아닌데도 내 핏줄이 아닌데도 어머니처럼 안아줄 수 있고 보듬어줄 수 있는 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비록 친자식, 친가족이 아니더라도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딱 지키고 계세요. 그럼 복된 일은 절로 따라오실 겁니다. 한마디로 저처럼 억지로 돈 되는 일을 쫓는 것보다 가정과 이웃을 신경 쓰시길 바랄게요.